국가 지화보 아름다운 대한민국 1호 쯔르쯔 행복해요. 와 안녕하세요. TBS 기저귀TV 상담받고대학가자 아나운서 정연주입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1차 수시 원서 접수 잘 진행하고 있지요. 또 내일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여름방학 내내 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 수능 전에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모의평가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험이 될 겁니다. 모든 수험생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합격으로 가는 수시 전략을 주제로 수시 전형 집중 상담을 진행할 테니까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는데요.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진학계 미다스의 손이라고 불리시는 최고의 전문가 두 분도 함께합니다. 먼저 한국외대 입학사정관 실장으로 계신 이성록 선생님, 그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파견교사로 계시면서 잠실여고 진학지원부장으로 계신 안현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적극적으로 진학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합니다. 상담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저희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작진과 수험생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선생님께서 진학의 방향을 정해주고 계십니다. 그 상담 내용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수학을 좋아해서 상경 계열로 가고 싶은 문과 학생입니다. 요즘에 수시 접수 기간이라 고민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먼저 제가 좀 수학에 자신 있는 편인데 네. 그 수기술의 그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좀 알고 싶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제가 입사를 지금 2개를 지금 넣으려고 예상하고 있는데 성균관대 수인대 전형과 서강대학교 그 수능은 우선 일반 서류 전형을 넣으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넣는 데 있어서 제 비교과가 과연 도움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 일반 전형과 입사관 전형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네. 상담과 분석은 안현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2등급이고요. 수학 1등급, 수학을 역시 잘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4등급이고요. 그리고 사회과목에서 사회문화 3등급, 근현대사 4등급, 한국지리 3등급. 그래서 평균 약 2.83등급인 것 같고요. 모의고사 성적은 언어가 2등급이고요. 수리가 역시 1등급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가 2등급이고요. 서탐에서는 국사와 한국지리, 사회문화를 각각 3등급씩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에서는 약 평균 2.0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 영역 합 약 5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 함께 봅니다. 네, 비교과 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내 활동으로는 우리 학생 역시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수학 탐구반 활동했고요. 2학년 때는 진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 모의고사 활동을 운영했습니다. 교회 활동에서는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학습 보정 아동센터에서 봉사 활동을 한 게 있고요. 또 문화재 지킴이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영으로는 역시 수학을 잘하는 학생답게 교내 수학과 경시대에서 우수상을 받았고요. 교과 성적 우수상에서도 역시 수학, 한문 이런 과목들의 우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역시 잘해서 우리 학생 영어 원서 읽기 대회라든지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에서 상장상을 받았고요. 계속해서 또 2학년 때도 교내 수학 창의성 대회라든가 3학년 때 수학과 경시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 수학 경시대에서 동상을 받았네요. 그리고 이 학생은 책도 많이 읽어서 독서 토론에서 또 상도 받았고요. 지망대학으로는 이제 고려대, 성균관대 그리고 한양대 연세대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학의 강점을 보이는 인문계 학생입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 그리고 비교 활동 어떻게 분석하셨는지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성적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우리 학생은 상당히 좀 수학에 역시 탁월하게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교과에서도 1등급이고 모의고사 성적에서도 계속 1등급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과 활동에서 본다면은 우리 학생은 이제 교내 활동에서 역시 수학 탐구반이라든가 진학 동아리 이런 활동을 했고요. 교회 활동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장점으로 본다면은 수학 성적 1등급들 아주 좋고요. 또 영어 성적도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2등급대에서 1등급대로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교내 수학과 경시대에서 상위 다수 약 6개 정도 5개 학기 동안 6개 정도를 받았고요. 또 독서를 약 책을 27권 정도 읽을 정도로 독서도 아주 많이 한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이 보완할 점은 좀 아쉽게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교과 성적이 향상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성적이 좀 다소 그 향상되는 것이 좀 없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특히 모의고사 성적에서는 탐구 과목, 특히 사탐의 성적이 다소 저조하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네. 내일 시험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그러게요. 학생이 예. 이제 인문계지만 일단 수리 논술에 대한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 전형도 준비하면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데 아무래도 수리 논술 쪽에 지금 강점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예. 보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인문사회 계열의 수리 논술이 어떤 특징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에서 논술의 유형이 있는데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문사회 통합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톨릭대라든지 서강대, 한양대, 인문 그 대부분 대학들이 이제 인문사회 통합 논술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사회와 영어를 보는 대학들이 경희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이화여대, 인문, 한국외대 이런 대학들이 영어가 같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인문사회 계열이지만 수리를 보는 대학들이 고려대, 이화여대 사회계열, 그리고 중앙대, 한양대 상경계열 이쪽 대학이 수리 계열의 논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사회와 도표 통계가 나오는 그런 대학들이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 국민대, 단국대, 서울예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인하대 등이 이런 도표 통계를 활용한 논술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대학이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정도가 아닐까. 수학을 잘하는 우리 학생이 관심 가져야 할 대학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대학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한양대 논술 또 성균관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보이고 있는데 예. 어떤 전형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역시 우리 학생이 아까도 그 상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리 논술 보는 대학을 저는 추천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입사에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를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에서는 이제 원서접수가 9월 6일부터 9월 8일 사이에 시작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우선 선발이 있고 일반 선발이 있습니다. 우선 선발에서는 논술 70%에 학생부 30인데 여기 이제 중요한 관건이 수능 최저죠. 항상 우리 학생들 논술 보는 대학의 경우에는 이 수능 최저를 염두에 둬라. 그렇죠. 이걸 예.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에서는 언어 또는 외국어에서 1등급이고요. 수리 1등급은 필수입니다. 수리 1등급 필수에 언어나 외국어에서 1등급. 그러니까 2개의 영역에서 1등급을 맞으면 우선 선발 조건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학생부는 이제 이 속에 교과가 27% 들어가고 비교과가 3%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선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선발에서는 이제 논술이 50%, 학생부가 50%인데요. 여기서는 수능 최저가 비교적 적습니다. 2개 영역에서 2등급이기 때문에 좀 완화가 됐는데요. 물론 여기서는 당연히 논술 실력이 특출을 나야 우리 학생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겠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논술 고사일을 11월 18일이라는 거 우리 학생이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양 성균관대학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과학계열에 속한 건데요. 통계학과가.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인문계 학생이지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아주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논술 보는 날짜가 이제 11월 11일인데요. 우선 선발에서 학생부 30에 논술 70. 아까 고려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가 아주 높죠. 언수외 합이 4이기 때문에 거의 112가 되지 않나 생각이겠고요. 100분위로 본다면 수학과 외국어만 볼 때는 196입니다. 현재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보니까 100분위가 189인데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 선발에서는 언수외 합 6이기 때문에 각 영역별 평균 2등급 이내에 들어야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보는 날짜가 11월 10일이고요. 아까 고려대학교는 11월 17일이고 여기는 11월 10일. 그러니까 수능 시험 11월 8일 끝나고 바로 이틀 만에 시험 본다는 것도 우리 학생이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이번에는 중앙대 경제학과 응용통계학과네요. 예. 아까 이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수리논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한 전형인데요. 중앙대학교는 크게 세 가지 전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 전형이라 해가지고요. 우선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으로 네. 논술 80에 학생부 20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체제를 높게 잡은 게 있는데요. 이게 수능 우수 선발 전형인데 논술 70에 학생부 30이죠. 4개 영역 중에서 3개 합 4입니다. 그런데 이제 응용통계학과라든가 사회학과 이런 대학들은 합이 5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한테 제가 이 성균관대학교 중앙대 경제학과 응용통계학과를 추천한 이유가 보험 삼아서 네. 지원을 해봐라. 그러니까 논술고사 보는 날짜가 11월 11일이기 때문에 예. 우리 학생이 시험을 잘 봤다면 논술 보러 안 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중앙대 경제학과를 보험 삼아서 응용통계학과로 지원해 볼 것을 좀 추천해 보겠습니다. 수능 일반에서는 4개 영역 중 3개 합 6이기 때문에 역시 네. 3개 합 6이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2등급씩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한양대를 네. 추천하시는군요. 역시 한양대학교도 이제 논술 보는 날짜가 11월 17일이기 때문에요. 역시 보험 삼아서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대학이라 생각이 되는데 경제금융학부를 지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우선 선발에서 논술 70에 학생부 30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언어, 수리, 외국어 또는 언외, 사탐 두 과목이죠. 등급 합이 4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능 처지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아까 2, 1 나오는데요. 네. 하나 정도만 더 2를 맞는다면 충분히 등급 합이 4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반 선발에서는 역시 논술 50, 학생부 50인데 4개 영역 중에서 2개 2등급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논술에서 합격이 되고 싶거든 네. 수능 최저 우선 선발 조건에 들어야 한다.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우리 학생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네. 수능 우선 선발 조건에 들 수 있도록 네. 수능 공부에 좀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일단 논술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수리 논술이 강한 학교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논술에 대해서는 우선 선발 기준, 그러니까 예. 최저학력 맞춤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는데요. 예, 예. 일단 우리 학생이 일단 수학의 강점을 가지면서도 비교과 활동을 보니까 수상 시험도 좀 다양하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맞습니다. 예. 입학사정관제 전형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학생에 대한 좀 어떤 점이 강할지. 우리 학생이 이제 보니까 비교과 부분에서도 이제 수학과 경시대에서 상을 받은 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입학생과 전형도 한 번쯤 지원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두 군데를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한양대학교 브레인 한양 전형인데요. 한양대학교 브레인 한양 전형에서는 역시 경제금융학부를 추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경제금융 20명을 선발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입학생과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일괄 전형으로 100% 전형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학생은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강하기 때문에 예. 교과 성적보다도요. 역시 수능 최저가 있는 그런 대학을 네.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브레인 한양 전형에서는 언수외 또는 언외탐 합사입니다. 그래서 역시 합사 조건을 충족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역시 약간 이제 통계학과 같은 네. 경우는 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계에 속하는 네. 건데요. 논술에서는 이제 학부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입학 사정관청에서는 계열별 모집하거든요. 네. 사회과학계열로 모집하는데 성빈 인재정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수능 최저가 중요한데요. 수능 최저가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류는 이제 1단계에서 우선 선발이 서류 100이 있고요. 일반 선발에서는 언수의 합 6입니다. 그러니까 네. 역시 평균 2등급 이내야 이대에 들어야 이제 수능 최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비교과 활동이 그 입학사정과 전형에 어느 정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 수학과학 경시대 상을 네. 5개 학기 중에 6개나 받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지금 선생님 설명에 의하면 지금 우선 선발 기준 조건에는 조금씩 수능 성적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내일 모의평가 준비는 열심히 잘했습니까? 네, 6월보다 더 잘 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오늘 이 정도면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된 것 다 같아요. 해소됐나요? 우리 학생이 수능 예. 우선 조건만 충족을 하면은 네. 합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모의평가 잘 치러서 한번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 좀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멀리 부산에서 네. 전화를 준 친구인데요.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인문계열 학생이지만 상당히 수리 쪽에 강점이 있는 학생입니다. 통계, 금융, 경제, 상경 중심의 학과를 좀 노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학생이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논술 준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우선 선발 기준에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점 사회탐구형이 약간 조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꼭 좋은 성적 올리시기 바라고요.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전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성균관대 통계학과,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그리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를 추천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학생이 지금 비교과 실적도 상당히 좀 괜찮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추천한다면 한양대 브레인 한양 전형의 경제금융학부, 그리고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의 사회과학 계열을 함께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래 금융인을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금융인이 되고 싶은 고3 학생인데요. 요즘에 수시 1차 접수가 마감이 되는데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할까요? 예, 올해부터 수시 6회 지원 제한이 처음 실시되는데 네. 과연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 게 맞는지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성록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역시 우리 학생의 성적 그리고 비교과 활동 등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학생의 성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과, 수학과, 영어과 2, 3, 3등급 정도, 예, 그 다음에 사회교과에서 2등급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학년 성적, 2학년 성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1학년, 2학년 성적이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인데 언어 영역이 4등급이고 수리가 3등급, 외국어가 1등급입니다. 외국어 영역에서 상당히 우수한 역량을 보이고 있고 사탐 영역에서 두 과목만 반영한다면 세계지리, 세계사에서 2등급 정도의 성적 분포를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볼까요? 예, 비교과에서 이제 교내 활동은 두드러진 활동은 없고요. 교외 활동에서 여기에서 이제 굿네이버스에서 희망 편지 쓰기 대회를 참여했다는 정도, 이것도 뭐 크게 어쨌든 부각되는 활동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특이 사항인데요. 자, 수상 경력과 관련해서 따지고 본다라면 예, 두드러진 특징이 논술 능력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록 네. 4등을 하고 있지만, 동상을 하고 있지만, 예,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둘 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내 경제 경시대회에서 장려상을 입상한 이런 경력도 가지고 있는 이런 친구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망대학을 보니까 한양대학교 브레인 한양 전형에서 경영학과 입학사정관 전형이죠. 그다음에 이제 서강대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EU 문화계와 경영학과를 지원하고 있고요. 중앙대학교 수시 통합 전형 논술형에서 경영대학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학생이고요. 경희대, 그다음에 국민대, 숭실대 경영대학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학생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일단 상경력 쪽에 관심이 많고 네. 논술 전형과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준비를 좀 골고루 하고 있는 학생인데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의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장점을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지금 예, 그 가지고 있는 수능 성적과 대비했었을 때 비교적 예, 내신이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학년 성적은 별로 우수하지 않지만 1학년 성적을 보니까는 1.6등급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고요. 2학년에서 1.8등급 정도,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을 전체 종합을 해보니까 1.85등급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이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논술 역량에서 이 친구는 상당히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예, 경시대회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는 이런 학생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외국어 영역에서 수능에서 6월달 모의평가에서 1등급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외국어 능력에서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신 역량에 있어서도 1학년 때, 2학년 때 내신을 보니까 거의 1등급에서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거의 1등급 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학생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네. 부족한 점도 물론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우리 학생이 아까 이제 한양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금융인을 이렇게 지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비교과 활동을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특히 전공 적합성 면에서 전공 관련 활동에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드러진 어쨌든 특징들이 뭐 수상 경력도 있지만 체험 활동이라든지 또 특별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공과의 연관성을 따지고 본다라면 그렇게 두드러진 특징들이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수능 성적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들이 약점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학생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수능 성적의 편차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서 좀 극복하려고 노력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내일 모평 준비 잘했나요? 예, 그래도 자신감 있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자, 선생님,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대학 가운데 서강대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예. 이 서강대 같은 경우 자기소개서 특징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예, 서강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기소개서의 특징은 문항을 이제 3개 문항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건데 각각의 문항이 지니고 있는 특징들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번 문항에서는 성장 과정, 환경이 지원자의 삶과 진로 계획에 미친 영향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 과정과 환경이라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장 환경 속에서, 성장 배경 속에서 삶과 진로 계획에 영향을 미쳤는지 지원 동기와 관련된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지원자를 선발해야 할 이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대학에서 나를 반드시 선발해야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면 좋겠는데 본교에 대한 지원 동기와 지원 전공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해라 라는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 중에서 본교의 지원 동기입니다. 특히 이제 입사관에 지원하게 된 동기라든지 또는 그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지원 동기와 맞물려서 본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 서강대학을 선택하게 된 동기도 반드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항은 교내 활동 실적 3가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교내 동아리라든지 예술 체육과 관련된 체험 활동이 있다면 구체적인 참여 성과, 느낀 점 2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참여 성과와 그다음에 느낀 점, 이 점들이 구체적으로 기술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항목은 뭐 다른 대학에서도 공통적으로 나누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인성평가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바로 나눔과 배려,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가 있다라면 과정을 통해서 느낀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원서점수 시작하면서 사실 자기소개서 관련된 질문을 상당히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성록 시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지금 현재 외대 입학 시장으로 계시니까 아무래도 서류 접수하기 전에 학부모님들 질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기소개서 어떤 부분에 좀 중점 두고 좀 마지막 점검을 해야 될까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포인트를 맞추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구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지원 동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쓰라고 하는데 저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만 쓰고 있습니다. 네. 실제 구체적인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이 노력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을 담고 있지 못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오정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질문 내용, 지금 서강대학에서 질문 내용을 보면 선발해야 할 이유를 본교의 지원 동기와 지원 전공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하겠는데 우리 학생들이 지원자를 선발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자랑만 실컷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동기와 지원 전공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연결이 되도록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후정이 되지 않도록 이런 점에서 특히 좀 유념을 해달라는 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뒀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서강대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을 지원하고 있다겠는데 또 그다음에 경영학부를 또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EU 문화계를 또 지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전공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렇게 내용을 얘기한다면 흔들린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전공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죠. 전공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활동을 했다. 내가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내가 전공과 관련해서 특히 적합하다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겠습니까? 예전에 전국 고교생 경제 한마당에 나간 적도 있고 따로 경제 서적을 틈틈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읽기도 했는데요. 솔직히
딱히 두드러지는 활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분석을 해본다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양대학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합격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학생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자,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앞서 그 수상 실적 등을 봤을 때 논술 실력이 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것 같은데 예. 그것을 중심으로 좀 어떤 전형들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한번 찾아본다면 네네. 첫째는 논술 역량에서 상당히 우수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3학년 때 내신은 비록 떨어지지만 외국어 학습 역량에서 영어 역량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고요. 세 번째는 우리 학생이 그 수능 성적에 비해서 그 비교적 내신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유의해서 우리 학생이 지망한 대학들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죠. 예, 특히 이제 외국어 대학에서 일반 전형에서 논술 트랙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내신 평가에 있어서 예, 우선 선발에서는 학생부가 30이 들어가고 일반 선발에서는 학생부가 50%가 들어가는데 내신 역량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네. 논술 역량에서도 좀 더 우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기에서 영어 통번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국제통상 같은 경우는 언수의 합 4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등급은 합 5인데 우선 선발에서 포함될 가능성은 상위권 대학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일반 선발에서 자격 기준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언수회 중에서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4등급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 3등급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 가능한 성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을 해두는 것도 의미 있는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홍익대학의 일반 전형인데 여기에서는 언수 외 탐 중에서 두 개 영역 등급이 평균 2등급인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탐 영역에서도 우수한 역량을 네, 가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 부합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논술에서도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학생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손해를 볼 것 같지는 않은 특징이 있고 숭실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 영역 2등급 이내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분히 맞출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대학에서 예,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도 학생부 선발에서 학생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국민대학 정도라면 충분히 예, 보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우수하게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우리 학생 성적을 좀 총체적으로 보셨을 때 4개의 학교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아무래도 입학사정관 전형보다 논술 전형 쪽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그 논술 전형을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예, 구체적으로 논술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는지. 네, 선생님 논술의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입시에서의 논술 어떤 점에 좀 주력해야 될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네.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대학에서 출제되는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는 집중적으로 지망하는 대학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구잡이로 그냥 되는 대로 넓은 의미로 준비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지망 대학의 범주를 3개 내지 5개 대학 정도로 좁힌 다음에 네. 그 대학의 기출 문제부터 분석을 해보면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외국어 전형에 예를 들어서 외국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외국어 영역이 반영이 되거든요. 영어 지문이 A, B 지문이 제시가 되는데 영어 지문이 제시가 되는데 이런 정도의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서 요약 정리 능력이 있을까 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특징들을 정리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은 자기가 지망할 대학에서 그 논술 전형을 쓸 날짜 그러니까 시험 전형 날짜가 언젠지를 분석을 통해서 네. 집중적으로 그와 관련된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 그렇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써보는 전략 어쨌든 몇 번이고 계속적으로 써보는 전략들이 핵심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수시 원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수시 접수는 물론이고 내일 모평도 잘 봐서 우리 수능 성적도 좀 올려보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합격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미래 금융인을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은 학생인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 떨어진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역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수능 성적에 대한 부분도 안정적으로 좀 성적을 올리는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외국어 능력과 논술에 있어서 특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교집합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좀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외대 일반전형 논술 트랙이죠. 그리고 홍익대 일반전형, 숭실대 논술 일반전형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국민대학교는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추천합니다. 가을의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캠퍼스 안.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해 청춘의 첫 페이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남학생.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1, 2학번 손동화입니다. 여러분께 대학 합격이라는 추억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화 군의 합격 보감 지금 시작합니다.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에 입학해 연출가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선 동화 군. 입학 사정관 전형이 있었기에 자신의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꼭 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지원하는 학과에 관련돼 있지 않은 활동이라 할지라도 꼭 도전을 하고 성취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학 사정관 전형을 지원하게 되었을 때 어떤 분야든지 도전할 수 있는 힘과 다양한 경험이 남들과는 차별화된 저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동아군에게 합격을 안겨준 단국대학교 ITCT 인재 전형은 IT와 CT 분야의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1단계 학생부 교과 30%와 비교과, 자기소개서, 에듀팟 포트폴리오 70%를 합산해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30%와 램 면접 및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단국대학교가 죽전 캠퍼스는 ITCT 분야, 또 천안 캠퍼스는 BT와 외국어 분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죽전 캠퍼스에서 ITCT 분야 특화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우수성,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선발해서 집중 육성하고자 만든 전형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입학 사정관 전형. 동아군은 입학 사정관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꿈을 찾기 위한 다양한 경험이 필수라고 조언하는데요.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찾는다면 자신의 명확한 진로를 알게 되고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꿈을 이루기 위한 활동들 뿐만 아니라 학업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한류 민간대사 활동, UCC 제작, 연극 연출과 연기 등 동아군의 도전은 끝이 없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한 모습들을 자신의 진로에 맞게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자기소개서에 담았다고 합니다. 손동화 학생은 자기가 어떠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했던 활동들을 자기의 진로, 자기가 하고 싶은 희망 진로 연출 쪽과 정확히 연결시켜서 하나하나 다 연결고리를 드러내주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던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입학 사정관제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중요한 관문 면접. 동아군이 지원한 ITCT 전형에서는 사진과 단어를 이어 스토리를 만드는 시험을 보는데요. 동아군은 면접을 위해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예상 문제를 마련해 연습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인성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예상 질문을 생각하고 답안을 작성하면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한 대비 방법은 없지만 짧은 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순발력과 전공에 대한 이해,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정과 노력으로 이룬 1, 2학번을 달고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아군.
입학 사정관자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데요.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재력이 너무 많아서 아직은 표출되고 있지 않지만 조금만 더 고생해서 대학교에서 펼칠 수 있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방송국 프로듀서가 돼 남녀노소 모든 시청자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볼 수 있는 방송을 만드는 것이 손동아 군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그 꿈이 꼭 이루어져 손동아 군이 제작한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언젠가 꼭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계속해서 오늘 세 번째 상담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여학생을 두는 학부모인데요. 네. 지금 이제 언수태 됐잖아요. 그 올해는 이제 6개로 이렇게 정해진다 보니까는 예. 언서 쓰기가 참 곤란하고 그렇네요. 네. 이 아이 자,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학원이나 생물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고 그런 쪽으로 학교로 가고 연구원으로 종사하고 싶다고 이러는데 네. 좀 거기에 대해서 막연한 자기만 있고 이렇게 학교를 어느 학교를 이렇게 6개가 정해지다 보니까는 써야 될지 막막하고 그래서 지금 삼각복부 대학가자에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막막함을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해결해 드렸으면 하는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안현근 선생님께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그 국어 2등급이고요. 수학이 3등급, 그리고 영어가 2등급. 물리와 생물투, 화학투가 각각 4등급, 2등급, 3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성적은 이보다는 다소 좀 저조한 편인데 언어가 4등급, 수리 가가 5등급이네요. 외국어가 4등급, 그리고 화학 1이 3등급, 생물 1이 5등급이고요. 생물 2가 3등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신 성적이 평균 2.66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성적은 이번에는 다소 저조한 평균 4.0등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교과 활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활동에서 1학년 때 영어 소수반 리더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테마 체험학습도 했고, 교회 활동에서는 여러 가지 에덴 사랑의 집에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했고요. 수상 경력을 보게 되면은 특기사항에서는 우리 학생 이제 교과성 요구사항도 받은 게 있고요. 특히 개인 연구 과제 보고서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받은 게 있네요. 이 과제 보고서를 좀 포트폴리오로 잘 작성해서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학습 동아리 표창상도 받은 게 있고요. 또 우리 학생 과학과 수학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역시 생물에서 많은 상을 받았네요. 그리고 이제 수학과 경영 생물 부분에서 동상 받은 것도 있고요. 선행상 받은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방대학으로는 동국대, 또 가톨릭대, 인하대, 그 외에 이제 건국대, 경희대 학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예, 먼저 우리 학생 이제 교내 활동, 교회 활동을 보니까요. 일단 그 장점과 단점으로 본다면은 봉사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봉사 활동이 한 115시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비교과 활동이 생활기록부를 좀 보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보완할 점은 교과 성적이 좀 아쉽게 3학년 올라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향상이 되는데 향상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은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입학 선거에 합격하기에는 수학이 평균 약 2.7등급, 그리고 과학이 3등급 정도에서 좀 성적이 탁월하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의 평균 4등급인데요. 특히 수리 가가 자연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수리 가가 5등급이고 과학이 3등급인 것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경희대학교를 지금 지원한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우리 학생이 지금 하고 싶은 꿈이 바로 생물이나 화학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학생이 지금 수시 전략 어떤 식으로 좀 짜야 될지. 예, 지원 전략은 저는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한 4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원서 접수를 마감하지 않는 대학을 좀 찾아봐야 한다. 아까 우리 학생이 이제 건국대, 경희대를 희망을 했는데요. 이미 건국대와 경희대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성신여대, 중앙대도 이미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원서 접수 마감 날짜를 꼭 놓치지 말자. 이걸 좀 당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이 좀 모의고사 성적이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우리 학생은 좀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입학사정관 지원할 때 가장 두 번째 유의사항이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을 고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과 성적이 이제 우리 학생이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봤을 때 수학, 과학이 그렇게 자연계 학생도 불구하고 탁월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교과 성적보다는 우리 학생이 비교과 활동이 강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그 서류 중심 대학을 좀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번째로는 뭐냐 이제 면접, 사정관장에서 면접이 중요한데요. 이런 면접 일정이 겹치지 않게 그런 대학을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컨대 그 동국대 이제 우리 학생이 동국대를 희망을 했는데요. 예. 동국대 도드림 같은 경우는 면접일이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일 날짜는 제가 이제 추천하고자 하는 대학이 한국산업기술대학이 취업률도 좋고 그래서 추천하려고 하는데 네. 한국산업기술대학 겹치고 있고요. 또 동국대 도드림 말고 이제 액티브라고 하는 그 학교생활 우수자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또 학생부가 무려 70%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이 동국대를 희망하고 있지만은 네. 동국대 입사는 좀 이런 점 면접이 겹친다든가 예. 또는 그 교과 성적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 접수는 좀 마감이 된 대학들이 예. 많다는 거 좀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가운데 선생님께서는 또 어떤 대학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공국대, 경희대 이런 대학들을 희망을 했는데요. 저는 그 대학보다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카톨릭대를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카톨릭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학부에서 24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1단계에서 3배수입니다. 서류 100%로 선발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그 면접 토론을 각각 50% 반영하고 있습니다. 면접일 10월 27일이라는 거 우리 학생 꼭 유념하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0월 이제 인하대 타스 P형 전형이 있습니다. 역시 생명화학공학을 9명 선발하고 있고요. 1단계에서 학생부로 3배수 선발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학생부 50, 면접 5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면접일이 시험이 끝난 11월 25일이라는 것도 우리 학생 네.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학생이 희망한 대학 가운데 가톨릭대와 인하대가 좀 적합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선생님, 그 외에 어떤 전형 또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이외에도 우리 학생이 이제 주로 저는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을 네. 좀 골라봤는데요. 가천대 글로벌과 그다음에 동덕여대, 한국산업기술대, 단국대 천안, 세종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천대 글로벌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가천 프론트 전형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화공생명화학과 6명 선발합니다. 1단계에서 4배수 선발하고 있고요. 서류로만.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에 면접 50%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비교과 활동이 강한 걸 봤을 때 면접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접일이 10월 6일에서 10월 7일이라는 것도 좀 이 학생은 이제 화공생명화학이기 때문에 10월 7일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덕여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덕여대에서는 동덕창의 리더 전형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요. 응용화학과 4명 선발합니다. 1단계에서 5배수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 아마 1단계는 무난히 통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 40%에 서류가 60%입니다. 서류 속에는 이제 학생부라든지 또는 자기소개서 이런 게 들어가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개별 심층 면접에 1단계 성적 50% 들어갑니다. 면접일이 10월 13일입니다. 다음은 네. 한국산업기술대 취업률이 상당히 좋은 대학이죠. 한국산업기술대 공학 우수자 전형으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로 그 학생부 성적 중에서 주로 수학과학 성적을 많이 보는 대학인데요. 1단계에서 3배수입니다. 교과에서 40%, 그리고 서류와 비교과에서 60%,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에 심층 면접 40%고요. 면접일이 10월 20일입니다. 제가 지금 화면이 잘못됐네요. 한국산업기술대가 10월 20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단국대 천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국대 천안은 BT 인재정을 추천하겠고요. 생명과학부에서 24명을 선발합니다. 1단계가 5배수고요. 학생부 교과가 100%고 2단계가 2배수, 서류 100%, 3단계가 면접에서 100% 선발하고 있습니다. 면접일이 11월 4일입니다. 그다음에 세종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대에서는 성장 잠재력 우수자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자생물학부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분자생물학부에서 4명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과별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분자생물학부에서 4명이 아니라 분자생물학과에서는 2명, 그리고 바이오 전자 자원공학에서 2명 각각 분리해서 선발한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 3배수 교과 성적 100%를 하고 있고요. 2단계 서류 50에 면접 50입니다. 네. 시험 날짜가 여기서는 11월 17일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 외에 다른 대학들도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 원서 접수가 이번 주까지인 대학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겠고요.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저기로 이제 산업기술대학교 거기를 생각하고 있긴 있었거든요. 학공으로 넣을까 한다고요. 그런데 이걸 넣으면은 이 아이가
좀 합격 확률이 있을지 이제 이것도 궁금하긴 하고 네.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예.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좀 선택하려고 하는 저기가 좀 뭐라 그래 확신이 쓰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리고 예. 예. 선생님 어떻게 한국산업기술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까요? 근데 입학사정관 전형은 두고도 네. 합격선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건 합격한다 못한다 네. 이렇게 말한 것보다는 예. 이제 문제는 우리 학생이 심층 면접에 달려 있습니다. 네. 심층 면접 그 대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학생한테 제가 좀 더 추천하고 싶은 대학을 들라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도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요. 예.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이제 역시 화공생명공학과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드림 잠재능력 우수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공생명공학과에서 10명 선발하고 있고요.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5배에서 선발하고 있고 2단계에서 면접 100%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고 서류 위주의 전형을 하는 그런 대학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시 1차 원서 접수 날짜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잘 우리 학생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자신감 불어 넣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화학이나 생물 분야 연구원이 꾸민 학생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서류 중심 반영대학에 지원하기를 좀 바라고요. 면접 일정을 꼼꼼히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조금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전형 중에는 가톨릭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과 인하대학교 타스피형 전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 가천 프론티어 전형, 동덕여대 동덕 창의 리더 전형, 한국산업기술대, 그리고 당국대 천안 캠퍼스, 세종대 추천하고요. 아울러 서울과학기술대학의 화공생명공학부의 드림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시 전략을 주제로 소중한 상담 시간 마련해 주셨는데요. 막막하게 느꼈던 여러 가지 입시에 대한 방향을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록 선생님 그리고 안현근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9월 모의평가를 치르게 될 텐데요. 내일은 9월 모평 이후 수시 전략을 주제로 상담 시간 마련해봤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름방학 내내 정말 내일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 열심히 하셨을 텐데요. 실수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실력 다 발휘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ext. TBS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책에 길을 묻다 저자와의 대화가 방송됩니다. TBS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과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심재희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살펴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 정보.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심한 사람 목조리가 하는 공고의로 충명운에 강으로 돌아가는 세계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신개념 수도권 시사 정보 프로그램 시사 매거진 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You know the bed feels warmer, sleeping here alone. You know I dream in color and do the things I want.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When I'm alone.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배신이다 진짜. 완전 부럽다. 헐 뭐야? 네가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너희만 알고 있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뿌잉뿌잉. 엄마, 나 이제 퍼즐 갖고 놀래요. 그러면 다 벌려놓지 말고 그거 정리한 다음에 퍼즐놀이 해.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벌려놓다에 벌리다는 둘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 껍질 등을 열어 젖혀서 속의 것을 드러내다, 우물어진 것을 펴지거나 열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벌리다가 아니라 일을 계획해 시작하거나 펼쳐놓다, 여러 가지 물건을 늘어놓다, 가게를 차리다라는 뜻의 버리다를 써야 합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엄마, 나 이제 퍼즐 갖고 놀래요. 그러면 다 버려놓지 말고 그거 정리한 다음에 퍼즐놀이 해.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남산. 서울 시민의 62.8%가 서울의 랜드마크로 남산을 꼽고 있습니다. 남산의 면적은 289만 제곱미터로 높이는 270m에 달하는데요. 남산에 오르는 길은 15개로 자연체험 코스, 역사 문화 코스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2km에 달하는 한바퀴 코스는 시민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191종, 288만 그루의 식물들이 남산의 상쾌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남산의 명물 케이블카. 605m 길이의 선로를 초속 3.2m의 속도로 달려 정상까지 오르는데 3분 정도 걸립니다. 해발 479.7m 정상인 236.7m 높이의 N서울타워가 있는데요. 하루 평균 5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N서울타워에는 전망대와 하늘 우체통, 그리고 사랑의 열쇠나무까지 이색적인 공간들이 가득합니다. N서울타워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조명색이 변하는데요. 농도가 낮은 맑은 날에는 하늘색 조명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쉼터인 남산. 시원한 전망을 즐기면서 여름 더위를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냥 친구랑 놀다 오다가 알았어요. 그리고 가지 잡으러 왔는데 놀게 됐어요. 네. 상쾌해요. 기분 좋아요. 달리는 발전소
발전소, 끄는 발전소. 우리나라 5천만 개 발전소. 에너지를 절약하는 당신이 대한민국 발전소입니다. TBS